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피서객이 몰리고 있는 동해안 해수욕장에 해파리 출몰이 잦아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해파리 쏘임 사고 13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출몰하는 해파리 개체수가 올해 유독 많다고 하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전요원이 해안가에서 뜰채로 뭔가를 들어 올립니다. 지름 1m가량의 노무라이깃 해파리입니다. 해파리야? 그 해파리가 원래 저렇게 직접 물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취재진 몸통만한 크기의 해파리가 수백 개의 촉수를 늘어뜨리며 유영합니다. 두빛보름달 해파리, 무이나선 꼬리 해파리 같이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두 독성이 강한 강독성 해파리들인데 개인차는 있지만 쏘일 경우 피부가 붓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해파리는 어민들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 조업 중에 촉수에 쏘이기도 하고 어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아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도 있습니다. 보호망도 쓰고 지금 작업을 할 그 정도거든요. 어망이 한 필에 1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상하죠. 그게 올라오면서 그물이 다 찢겨지고 막 그러니까. 출몰 시기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6월부터 10월 말까지 강원도 동해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지난해에는 한겨울인 12월 초까지도 출몰해 어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동해안으로 따뜻한 바닷물, 난류 유입이 많아지면서부터 생긴 일입니다. 해파리는 스스로 유역 능력이 없어 해류를 따라 이동합니다. 다량의 해파리가 동안 난류를 타고 경북에서 강원 연안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 대응팀은 국내에서 해파리 개체수 조사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민들과 피서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연어양식 산업화가 성공하려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백신을 개발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4개 관련 기관이 어류 질병관리 분야 연구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손가락만한 작은 크기부터 무게 10kg이 넘는 상어까지 수조마다 연어들이 힘차게 헤엄쳐 다닙니다. 최근엔 캐나다에서 대서양 연어알을 추가로 들여와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연어뿐 아니라 도루묵, 대구 같은 다양한 한해성 어종들을 연구하다 보니 비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일대에서 연어 산업을 키우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부터 연어 스마트 양식 실증 시험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말 완공되면 고성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춘천의 내수면 연구센터에 흩어져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강릉으로 집중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어 시험센터인 테스트베드가 완공이 되면 테스트베드에서 모든 그 연어 관련 그 시험이라든가 또 양식 추진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어 양식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질병으로 인한 폐사를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식 대상 생물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게 아마 연어 중에 하나인데 연어과 어류들이 의외로 질병에 가장 취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하지만 대서양 연어는 우리나라에서 키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백신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강릉원주대 수산질병관리원, 백신 개발업체인 CTC100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서양 연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육한 적이 없었던 품종이기 때문에 연어 양식에 있어서 다양한 질병들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양식 기술력 강화와 체계적 질병관리 시스템을 갖춰 동해안 연어 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업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내 수련병원 4곳이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병원이 지난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 인원은 강릉 아산병원 20명, 강원대병원 19명,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25명,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28명 등 모두 92명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병원별로 전공의 모집을 시작해 8월까지 모집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전공의 모집 규모는 사직 인원인 126명의 73%에 불과해 실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의료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정선군 의원이 동료 의원과 직원들에게 국외연수 찬조 경비를 지원하고 지역민들에겐 선물과 음식물을 수백만 원어치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정선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군의원 A씨는 지난해 4월 동료 의원과 직원의 국외연수 찬조 경비로 지인에게 받은 200만 원 등 모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연수가 끝난 뒤에는 지역민 4명에게 110여만 원 상당의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의원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동해시 대진해변은 최근 서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올 들어 서핑을 할 수 있는 레저 구역이 사라져 불편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서핑 해변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동해시 대진해변입니다. 서핑객들이 바다에 들어가 파도를 기다렸다 올라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서핑객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해군 작전 훈련장 앞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동해 대진해수욕장의 서핑 구역 운영을 놓고 서핑업체와 서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물놀이 구역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올해 동해시가 대진해변 전체를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레저 구역이 사라진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도 30-40m 구간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었는데 올해는 서핑이 불가능해지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핑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니까 거의 사실상 해수욕장 기간에는 좀 여기 와서 서핑 레저 활동 즐기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빗발치자 동해시는 부랴부랴 해군 부대와 협의를 거쳐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군 작전 훈련장의 해변 일부를 서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핑존을 제대로 구역을 맞춤형으로 못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서핑존을 특별하게 좀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동해안의 서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핑과 관련한 민원과 갈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을 포함한 강원 동해안 6개 지역에 어젯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30.2도, 양양 29도, 속초와 고성 간성 28도, 삼척 27.6도, 동해 26.4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삼척 원덕 35.1도, 강릉 33.2도, 속초 33도까지 치솟으며 매우 더웠습니다.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비가 가끔 오겠지만 낮 기온은 3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일 전망입니다. 강릉시가 2020년에 만료된 여성 친화도시 지정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시청 4급 간부 10명 가운데 5명을 여성에 배정하는 등 성평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단을 꾸려 여성 불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10년 여성 친화도시에 처음으로 지정됐지만 2020년 재지정에 실패했습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설립 절차를 마치고 내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삼척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삼척관광문화재단은 경영기획팀과 콘텐츠 운영팀, 브랜드 마케팅팀 등의 3개 팀 20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이사부 독도기념관과 공연 전시 등을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내일 재단 출범식은 이사부 독도기념관의 개관식을 겸해 열리며 실감 미디어 공연 등 축하 행사도 마련됩니다. 동해시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258억 원을 들여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안에 연면적 8,27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기업과 창업기업에 저렴한 임대료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과 사업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3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도내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인프라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각 학교 교실에 설치된 무선 AP 11,400여 대,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10만여 대, 충전함 4,600여 대입니다. 9개 전상거점교육지원청 점검단은 각 기기를 한 대씩 모두 확인해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디지털 인프라 운영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토성면 천진리에 조성한 복합국민체육센터 문을 열고 내일부터 엿새 동안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이 기간 주민들은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2022년부터 3년 동안 지상 2층에 연면적 2,8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 복합국민체육센터에는 모두 1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태백 지역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가공품 공동 브랜드 맛태백이가 상표 등록됐습니다. 태백시는 맛태백이 상표 등록으로 농가공품 소비자 선호도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맛태백이는 2022년 태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제작됐으며 상표 출원 이후 2년 만에 정식 상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강릉에서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홍콩 등 중화권 나라 이용자가 크게 늘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택시를 이용한 이용객이 모두 5,100여 명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144%가량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관광택시로 주문진의 도깨비 촬영지와 방탄소년단 정류장, 경포해변과 중앙시장 등을 주로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주민 공동체 중심의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도래 지역 협력 사업에 참여할 예비 PD와 주민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지역은 태백과 고성, 횡성, 화천, 철원 등 도내 5개 자치단체며 선발 규모는 지역별로 예비 PD 1명씩과 주민 사업체 각각 2곳입니다. 최종 선정된 예비 PD와 주민 사업체에게는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 컨설팅, 활동비 또는 사업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25일 강릉, 29일 태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합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5월부터 2달간 강릉과 홍천, 철원, 양양의 취약계층 2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0일까지 세대별로 화재 발생 초기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발전 인식과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등에 대한 30개 문항으로 진행됩니다. 설문조사는 시청 홈페이지와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는 태백시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